정순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 관중들을 향해 절규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제 손으로 키운 제 자식들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새벽 4시 시장 한복판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떡집 순이네의 불이 켜지고 정순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쌀을 씻고 있습니다. 찬물에 쌀알들이 하얗게 일어나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건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죠. 아직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정수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수는 떡을 만듭니다. 쿵쿵쿵 리듬감 있게 떡을 치는 소리가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죠. 이 소리는 시장 상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옆가게 생선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며 순이야, 벌써 시작했네. 정말 부지런하다 하고 인사를 건네면 정순도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따뜻하게 답합니다. 정순 46살. 10년 전 대기업 부장인 남편 기태와 시댁으로부터 쫓겨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이 작은 떡집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이 입양된 것이라 여기고 있죠. 정순도 굳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너무 복잡하고 아프니까요. 그저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시루 위로 하얀 떡들이 익어갑니다. 정수는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꺼내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되었네요.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이 떡맛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아침마다 찾아오거든요. 정순의 손맛은 시장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엄마, 일어났어요. 10살 된 큰아이 민수가 비비적거리며 일어납니다.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이 앙증맞습니다. 뒤따라 8살 은지도 곱슬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나타나죠. 정순은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두 아이는 정순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아이들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민수, 은지 일찍 일어났네. 엄마가 맛있는 떡 만들어줄게. 아이들은 엄마 옆에 쪼르르 달라붙어 떡 만드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정순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하얀 떡들은 마치 마법 같아 보이죠. 민수는 엄마 손은 마법사 손이야. 어떻게 이렇게 예쁜 떡이 나오지? 하며 감탄하고 은지는 나도 엄마처럼 떡 만들고 싶어. 언제 가르쳐 줄 거야? 하며 작은 손을 뻗어봅니다. 아이들이 세수를 하는 동안 정수는 아침을 준비합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어제 만들어둔 미역국, 그리고 갓 쪄낸 떡 몇 개를 상에 올립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상입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순이 씨, 오늘도 일찍이네. 정말 부지런해. 아이들 잘 자더구먼. 보기 좋다. 오늘 떡 어떤 거 있어? 따뜻한 인사들과 함께 하루의 장사가 시작됩니다. 정수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절미랑 송편이 맛있게 나왔어요 하며 밝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립니다. 10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대기업 부장인 남편 기태와 시댁 식구들이 정순을 불임이라며 집에서 내쫓던 그날 말입니다. 특히 신우이 영숙의 차가운 눈빛과 독설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불임인 주제에 뭔 체면이야?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고 당장 나가.
그때의 모욕과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습니다. 짐 보따리 하나 들고 쫓겨나던 그날의 절망감, 갈 곳 없어 거리를 헤매던 그 밤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정수는 견뎠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두 아이는 정순에게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거립니다. 직장인들과 주변 상인들이 점심을 사러 나오거든요. 정순의 떡집 앞에도 줄이 서기 시작하죠. 순이네 떡이 제일 맛있어. 다른 데는 안 가. 정말 손맛이 좋아. 어디서 배웠어? 아이들도 참 착하고 예의 바르네. 손님들의 칭찬에 정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도와 작은 일들을 거둡니다. 떡을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싸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도 하죠. 민수는 어서 오세요. 맛있는 떡 드세요 하며 밝게 인사하고 은지는 맛있게 드시고 또 오세요 하며 떡을 건네줍니다. 그 모습을 보는 시장 상인들은 흐뭇해합니다. 참 착한 아이들이야. 순이가 정말 잘 키웠어. 저런 아이들 보기 드물다. 오후가 되면 정수는 내일 팔 떡을 미리 준비합니다. 쌀을 깨끗이 씻어 불리고 팥을 정성스럽게 삶고 각종 재료들을 정리하죠. 아이들은 숙제를 하거나 시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놉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아이들을 친손자처럼 예뻐하거든요. 민수야, 은지야, 위험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엄마가 보이는 곳에서만 놀아. 정순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네, 엄마하고 대답합니다. 두 아이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에요. 절대 말썽을 부리지 않고 항상 엄마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해가 지고 시장이 조용해질 무렵 정수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매상을 세어보니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오늘은 특히 떡이 잘 팔렸네요. 아이들 학용품을 사고 방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세 식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엄마 어깨를 작은 손으로 주물러주며 말합니다. 은지도 옆에서 깍지 낀 손으로 엄마를 바라보죠. 정수는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버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엄마는 힘이 나는구나. 정말 고마워. 저녁을 차려주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비록 간소한 밥상이지만 세 식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은지는 친구들과 놀았던 얘기를 신나게 합니다. 엄마는 어떤 하루였어요? 은지의 질문에 정수는 웃으며 답합니다. 엄마는 우리 민수, 은지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어. 정말이야.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 정수는 혼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시장의 밤은 고요하고 쓸쓸하지만 정순에게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생겨납니다. 너희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정수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두 아이의 평온한 잠자리를 보며 정순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이 정순의 유일한 목표이자 삶의 의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들만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합니다. 평온했던 정순의 일상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시장에 낯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가운데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시장에 저런 차 타고 오는 사람이 있나? 생선집 아주머니가 궁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정순의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은 손님이 오는 줄 알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보는 순간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신우이 영숙이었거든요. 여전히 차갑고 오만한 눈빛, 그리고 입꼬리에 서린 비웃음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정순아. 영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달콤했지만 정순은 그 속에 숨겨진 독을 알아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집에서 내쫓을 때의 그 차가운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영숙 씨. 정수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 온몸이 경직되었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뒤에서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자 정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머, 정말 여기서 떡집을 하고 있었구나.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신기하네. 영숙은 떡집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좁고 낡은 가게, 그리고 초라한 시설들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영숙에게는 하나의 위안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있다면서? 입양한 거야? 영숙의 질문에 정수는 움찔했습니다. 뒤에서 놀던 민수와 은지가 소리를 듣고 엄마 곁으로 다가왔거든요. 두 아이는 낯선 여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영숙은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볼 뿐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영숙의 시선이 정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네.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영숙의 말에 정수는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였죠. 아이들도 엄마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조용히 엄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온 건 일 때문이야. 영숙은 가방에서 화려한 전단지를 꺼내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롯데백화점 대규모 전통 음식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큰 행사를 하거든. 전통 음식 페스티벌이야. 각 지역의 유명한 전통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거지. 정수는 전단지를 받아들며 영숙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10년 만에 나타나서 일 얘기를 하다니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떡도 출품하면 어떨까 해서 왔어. 내 떡 맛이 괜찮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영숙의 말은 일견 호의적으로 들렸지만 정수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 순수한 호의로 이런 제안을 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조건이 있어. 떡은 내가 직접 만들어 와야 하고 행사 당일에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해야 해. 그리고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데려와.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게 컨셉이거든.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이 아이들까지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분명 좋지 않은 의도가 숨어 있을 거였습니다. 어떻게 할래? 좋은 기회잖아. 시장에서만 놀다 끝날 순 없잖아. 영숙의 목소리에는 10년 전과 똑같은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을 깔보는 시선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정순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고 포기할 수 없는 일상이 있었거든요. 고민해 볼게요. 정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거절하기에는 영숙의 제안이 표면적으로는 기회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 고민해봐. 그런데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행사가 다음 주 토요일이거든. 영숙은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말이죠. 참, 그리고 하나 더. 이번 행사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언론도 오고 유명인들도 와.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준비해와. 영숙의 말에는 정순을 압박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이죠. 영숙이 떠난 후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민수의 질문에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온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뭘까? 정말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정수는 영숙이 준 전단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행사 포스터와 함께 적힌 글귀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게 정말 기회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정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시장의 밤거리가 평소보다 더 적막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영숙, 그리고 그의 제안. 정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롯데백화점 1층 로비는 화려한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전통음식 페스티벌이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각 지역의 특산품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민수와 은지의 손을 꼭 잡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은지가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수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화려한 장식들에 감탄했죠.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참가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영숙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기 가면 돼요. 행사 관계자가 정순을 안내했습니다. 무대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부스였죠. 다른 참가 업체들에 비해 초라해 보였지만 정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떡들을 하나하나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인절미, 달콤한 송편, 쫄깃한 가래떡까지. 정순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떡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자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짜 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우리가 도와줄까? 민수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정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럼 은지는 떡을 예쁘게 정리해주고 민수는 손님들께 인사 좀 해줄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은지는 작은 손으로 떡들을 가지런히 정리했고 민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했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아이들 참 예쁘네. 떡도 맛있어 보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기 시작하자 정수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시장에서와 똑같이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맞았죠. 안녕하세요. 직접 만든 떡입니다. 한번 맛보세요. 정순이 작은 조각으로 자른 떡을 내밀자 한 중년 여성이 받아서 먹어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죠. 어머, 이게 진짜 맛이네. 요즘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그런 맛이야.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식해본 사람들마다 감탄사를 연발했죠. 정말 옛날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야. 이런 떡은 어디서 팔아요? 백화점 떡보다 훨씬 맛있네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정순의 부스 앞에는 어느새 긴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스들이 한적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아이들도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엄마를 도왔습니다. 여기요, 인절미 2팩 주세요. 송편도 있나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주문이 쏟아지자 정수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맛있다고 인정해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엄마, 떡이 거의 다 떨어져 가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팔린 거였죠. 정수는 가져온 떡의 양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괜찮아. 오늘 이렇게 많이 팔린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무대 위로 사회자가 올라갔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이 시작되는 거였죠. 오늘 전통 음식 페스티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문객 투표로 선정된 인기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수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큰 업체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자신 같은 작은 떡집이 상을 받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기상 수상자는 시장통 순인의 떡집입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1등이야. 민수와 은지가 뛸 듯이 기뻐하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수는 현실을 받아들였죠. 정말 자신이 상을 받은 거였습니다. 수상자분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정수는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래서 보던 것과 달리 무대 위에서 내려다본 관객들은 정말 많았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정수는 긴장했지만 아이들이 옆에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자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만든 떡을 맛있게 드셔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정순의 말에 관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0년 동안 숨어서 살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백화점 관계자부터 언론사 기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혹시 백화점 입점에 관심 있으세요?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떡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정수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아이들도 엄마가 유명해진 것에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수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라며 뛸 듯이 기뻐했고 은지는 엄마 정말 대단해라며 엄마를 꼭 껴안았죠. 하지만 정순이 이런 기쁨에 빠져 있을 때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숙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영숙은 정순이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망신을 주려고 기획한 일이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영숙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정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사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자립적인 여성이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아이들과 함께 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꿈 같았어요.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큰 풍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페스티벌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순의 떡집은 여전히 화제였습니다. 백화점 행사에서 인기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손님들이 더욱 많이 찾아왔거든요.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떡을 사갔습니다. 순희 씨, 정말 대단하네. 백화점에서 상까지 받고 우리 시장에서 이런 유명인이 나올 줄 몰랐어. 시장 상인들의 축하와 칭찬이 이어졌지만 정수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영숙이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분명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 정순의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온 거였죠. 정순 씨, 죄송하지만 급하게 오실 수 있으세요? 협의할 일이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정수는 당황했지만 아이들을 시장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행사 담당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정순을 맞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정순이 물어보자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영숙 과장님께서 정순 씨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영숙이 무언가 꾸미고 있었던 거였죠. 어떤 문제 말씀이세요? 음식 위생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만든 음식을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담당자의 말에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떡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위생적인지는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제 떡집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에는 문제가 없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영숙 과장님이 상급자이시다 보니 담당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냉정하고 공격적인 표정이었죠. 정순아, 왔구나. 영숙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근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었죠. 영숙 씨,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하자 영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 시장 안악 주제에 백화점에서 장사하겠다는 게 말이 돼? 영숙의 말에 정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정순을 깔보고 있었던 거였죠. 지난주 행사는 특별히 기회를 준 거야. 그런데 진짜로 여기서 장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뻔뻔하네. 영숙의 독설에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곳에서 싸우면 자신만 손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페스티벌에서 정당하게 상을 받았는데요. 정당하게? 영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혹시 그 아이들이 누구 자식인지 알고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영숙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예상이 되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척하지 마. 그 아이들,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 영숙의 말에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특히 큰아이, 우리 기태랑 똑 닮았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영숙은 정순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기태와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시장 사람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건 정순이 말을 잇지 못하자 영숙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당시 너를 쫓아낸 이유가 불임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둘이나 생겼지? 어디서 난 애들이야? 영숙의 추궁에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혹시 정말로 우리 집안 남자들과 그만하세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 아이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제가 낳고 키운 제 자식입니다. 정순의 절규에 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래, 내 자식이라고 치자.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야? 설마 혼자서 낳은 건 아니잖아. 영숙의 계속되는 공격에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화제가 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어쨌든 말이지,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이 우리 백화점에서 장사하는 건 안 돼. 이미 위에 보고했으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마. 영숙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그를 막아섰죠. 잠깐만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하세요? 잘못? 영숙이 정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10년 전에 조용히 사라졌어야 했는데 왜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야? 영숙의 잔인한 말에 정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년 전과 달랐어요. 물러설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상을 받았고 사람들이 제 떡을 좋아해 주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정순의 당당한 태도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굴복하지 않는 정순의 모습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좋아, 그렇게 나올 거라면 나도 각오하고 할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어. 영숙의 위협에도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세요. 저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담당자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정수는 혼자서 백화점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숙의 위협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영숙과의 대립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순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백화점 일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시장에서의 장사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었거든요. 페스티벌 수상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떡 정말 많이 팔렸네요. 민수가 하루 매상을 정리하며 기뻐했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우리 엄마 떡이 제일 맛있어요라며 자랑스러워했죠. 정수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시장에 또다시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는 영숙뿐만 아니라 기태도 함께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에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살이 빠지고 피곤해 보였어요. 정순아.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이들은, 저 아이들이. 기태가 민수와 은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낯선 어른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중요한 얘기부터 하자. 영숙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험악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백화점에서 대형 고객 감사 행사가 있어. 언론도 오고 지역 유지들도 많이 와. 영숙의 말에 정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을 거였거든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참석해야 해. 지난번 페스티벌 수상자로서 특별 게스트로 말이야. 영숙의 제안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험하게 굴더니 갑자기 왜 또 초대하는 걸까요? 저는 관심 없어요. 정순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영숙은 예상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거절하면 안 돼. 이미 언론에 홍보했거든. 시장통 떡집 사장이 특별 게스트로 온다고. 영숙의 말에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는 강요하는 거였죠. 그건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취소하세요. 취소? 이미 신문에도 났는데? 영숙이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정순의 이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 안 오면 큰 망신이야. 영숙의 협박에 정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인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결국 정수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마음이었죠. 행사 당날 백화점은 성대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도 크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민수와 은지와 함께 조심스럽게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와, 사람 정말 많다. 은지가 놀라며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도 긴장한 듯 엄마 곁에 바짝 붙어 있었죠.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백화점 소개, 지역 발전 계획 발표 등이 이어졌어요. 정수는 언제 자신이 무대에 올라가게 될지 몰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행사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정순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영숙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숙의 말에 관객들이 집중했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기 앉아 계신 분 보이시죠? 지난번 전통음식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영숙이 정순을 가리키자 모든 시선이 정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순은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되어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이분은 바로 우리 집안에서 불임이라고 쫓겨난 여자입니다. 영숙의 폭탄 발언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정순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임인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영숙의 말에 관객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정수는 일어서서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 아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제 남편의 아이들입니다. 영숙의 충격적인 폭로에 장내가 완전히 들썩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정순을 바라봤어요. 그러고 보니 애들이 점장 남편이랑 닮았네. 나도 봤어. 예전에 정순이랑 남자가 같이 있는 거. 그래서 불임이라고 쫓겨났는데 아이가 있는 거구나. 관객들의 속삭임이 정순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영숙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민수와 은지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엄마, 무슨 얘기야? 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백화점의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만하세요. 마침내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이 영숙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정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무대 위의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순에게 복수를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영숙의 폭로로 인해 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정순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고 관객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어요. 정수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은지도 엄마 품에 안겨 떨고 있었죠. 정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숙의 공격이 이렇게 치밀하고 잔인할 줄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였죠.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요. 떡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수는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은지가 작은 손으로 정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정수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수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영숙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아이들이 상처받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에는 들여다보지 않던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가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자 1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순의 불임 진단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태의 정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정수는 그 서류들을 다시 읽어보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시댁에서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정순과 기태를 병원에 데려갔었죠.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순이 아니라 기태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기태는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영숙은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기태가 그럴 리 없어. 재검사를 해봐. 병원에서 실수한 거야. 하지만 재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그때 영숙이 무서운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장하고 얘기해봐. 진단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라고? 정순이 깜짝 놀라 물었지만 영숙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어요. 돈으로 해결하자.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해. 결국 시댁 식구들은 병원장을 압박해서 진단서를 조작했습니다.
기태의 무정자증은 감춰지고 대신 정순이 불임이라는 거짓 진단서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이제 됐어. 정순이 불임이니까 이혼해. 영숙의 차가운 선언에 정순은 절망했습니다. 거짓 진단서 때문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거였거든요. 기태는 그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정순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체면과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정순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정순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 며칠 전 정순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태가 무정자증이라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정순은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정순에게 유일하게 위로를 건넨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영숙의 남편이었습니다. 정순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정순이 울고 있을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순은 잠시나마 그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쫓겨나기 전까지 몇 차례 더 만남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차가운 대우를 받으며 외로워하던 정순에게 그의 따뜻함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인 민수를 임신했을 때 정순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시기상으로는 영숙의 남편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기태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집에서 쫓겨난 후 정수는 혼자서 민수를 낳고 키웠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3살이 되었을 때 정수는 또다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영숙의 남편이 혼자 찾아온 거였습니다. 정순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는 잘 크고 있고요. 그는 민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가 자신을 닮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민수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정순에게는 외로운 삶의 잠깐의 휴식이었고 그에게는 가정에서 느끼지 못하는 따뜻함이었어요. 그 결과 은지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은지의 아버지는 영숙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 모든 사실을 혼자만 간직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이 낳고 키운 소중한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정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들이 이제 폭로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수와 은지는 각각 다른 아버지를 가졌지만 둘 다 정순의 뱃속에서 나온 친남매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정순이 온 사랑으로 키운 소중한 아이들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겠네. 정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영숙이 거짓으로 자신을 공격한다면 자신도 진실로 맞서겠다고 말이죠.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그 아이들을 내 뱃속에서 낳았고 내 손으로 키웠으니까. 정수는 봉투를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어요. 영숙의 폭로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정순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뉴스와 SNS에는 정순의 사진과 함께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시장 상인들조차 정순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순이가 그런 사람이었나? 정말 몰랐네. 아이들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게 사실인가 봐.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누명을 쓰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얘기해. 민수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도 선생님이 엄마 이름 불러서 얘기하더라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아이들까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정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화점으로 찾아가서 영숙과 직접 맞서기로 한 거였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수야, 은지야.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아주머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정수는 10년 동안 숨겨왔던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증거들이었죠.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마침 직원회의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영숙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 씨, 얘기 좀 해야겠어요. 갑작스러운 정순의 등장에 영숙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유명 인사가 왔네. 여기까지 와서 뭐 하려고?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정순의 단호한 말에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였죠. 진실? 이미 다 밝혀졌는데 무슨 진실? 정말로 다 밝혀졌는지 한번 봅시다.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때 기태가 나타났습니다. 영숙이 미리 연락했던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전 남편의 모습에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정순아, 여기서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다 보는데. 기태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게 좋죠. 진실은 숨겨지면 안 되니까요. 정수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기태의 정자 검사 원본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10년 전 기태의 정자 검사 결과입니다. 무정자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변에 있던 백화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이야. 그런 서류는 위조된 거야. 영숙이 소리쳤지만 정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위조요? 그럼 이것도 위조인가요? 정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불임 진단서였는데 이것은 조작된 버전이었어요. 이건 여러분이 돈을 주고 조작한 가짜 진단서예요. 진짜 검사 결과는 제가 정상이었거든요. 정순의 폭로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불임이 아니었어요. 불임은 제가 아니라 제 남편 기태였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백화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기태가 될 수 없었어요. 기태는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으니까요. 기태가 분노에 차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 아이들은 내 자식이야. 당신 자식? 정순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정자증인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숙의 남편이었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은 제 아이가 아닙니다. 영숙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안다고. 영숙이 남편에게 소리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많지 않았고 시기도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정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아이들 아버지는 누구야?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뱃속에서 태어났고 제 손으로 키운 제 자식입니다. 민수는 제가 쫓겨난 후에 태어났고 은지는 그 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두 아이 모두 제가 홀로 낳고 기른 제 아이들입니다. 정순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불임이 아니었어요. 거짓 진단서로 누명을 쓰고 쫓겨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아이들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구든 이 아이들은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제 자식들이에요. 정순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이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정순의 마지막 선언에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가 점점 커져서 백화점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영숙과 기태는 사람들의 비난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수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10년 동안의 억울함을 풀어낸 거였어요. 이제 아무도 자신과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가 정말 대단해요. 한 여자가 다가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정순을 격려해 주었어요. 정순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아이들을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정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일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180도 바뀐 거였어요. 이제는 정순을 동정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순희 씨,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용감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정순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생선집 아주머니는 순이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몰라봤구나라며 정순의 손을 꼭 잡았고 과일 가게 아저씨는 앞으로 떡 많이 팔아줄게라며 격려했습니다. 떡집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떡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죠. 어떤 손님은 정순 씨 떡이 제일 맛있어요. 앞으로 계속 올게요라고 했고 다른 손님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도 힘든 일 많았는데 정순 씨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라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말해주세요. 한 중년 여성이 떡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0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백화점 본사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백화점 부장이 직접 시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먼저 영숙 과장의 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사 차원에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장은 정중하게 사과한 후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백화점과 정식 납품 계약을 맺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순 씨의 떡은 이미 품질을 인정받았고 많은 고객들이 찾고 계십니다. 정순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백화점과 계약을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품질이 가장 중요하죠. 정순 씨 떡은 이미 페스티벌에서 인기상을 받으셨고 고객들의 반응도 매우 좋아요. 계약 조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월 정기 납품량과 함께 상당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정수는 꿈만 같았습니다. 10년 전에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얻게 된 거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민수와 은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우리 떡이 백화점에서 팔린다고? 민수가 소리쳤고 은지도 엄마 정말 대단해.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며 정순의 치마를 잡고 방글방글 웃었어요. 한편 영숙과 기태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숙은 백화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기태는 회사에서도 곤란한 처지가 되었어요. 거짓 의료진단서 조작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기업 부장으로서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승진 기회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놔둘 걸. 영숙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순을 무너뜨리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무너진 거였어요. 며칠 후 정순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백화점과 정식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작은 떡집이 아니라 백화점 납품업체의 대표가 된 거였죠. 계약식에는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해서 정순의 성공 스토리를 취재했어요. 이제 우리 더 큰 곳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은지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지만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여기 시장에 계속 살 거야. 이곳이 우리 집이잖아. 힘들 때 도와준 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 정수는 시장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떡집은 크게 확장했습니다. 옆 빈 가게까지 얻어서 제대로 된 생산 시설을 갖췄고 직원들도 3명 뽑아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순인의 떡집이라는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크고 깔끔했지만 여전히 정순의 손맛은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정순이 직접 떡을 만들어서 품질을 관리했거든요. 아이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 엄마 텔레비전에 나왔다며 진짜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어요. 민수와 은지는 자신들의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떡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은지가 정순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엄마가 정말 최고야. 우리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 되고 싶어라며 뿌듯해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없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빠가 따로 필요 없어.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가족이야. 아이들은 엄마의 말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로 3사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정수는 아이들을 재운 후 혼자 시장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조용한 밤거리에 가로등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1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정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그에게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떡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떡매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쿵쿵 리듬감 있는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지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어요.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서 순이야, 오늘도 화이팅! 이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순과 아이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의 힘과 용기가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였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